근무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아이가 다쳤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폭행을 당했다고 학교에서 구타당했다고. 예, 그때 굉장히 놀랐죠. 야, 이거 일진한테 당한 건가? 여러분, 저희 동네 사이타마 대학을 소개합니다. 어이구. 저기 헌혈차 있어, 헌혈차. 일본 대학들이 이렇게 학기 시작하면 4월달 이렇게 헌혈차들이 와서 신입생들이나 이제 학기 시작하는 이제 젊은이들의 이 피를 수혈해 가기 위해 헌혈차가 이렇게 여기 있죠. 뭐 저희 라이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둘째 아들이 저번 주에 생애 첫 헌혈을 받다가 쓰러져가지고 이 구급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해프닝이 있었거든요. 저희 아들이 헌혈을 하고 이 보조 배터리를 받아왔는데 뭐 쪼꼬쪼꼬 이것저것 많이 받아왔더라고요. 저기 목숨을 걸고. 근데 여기 오늘 목표는 7명이래. 근데 아직 3명 남았대. 이게 합기도네. 이게 여러분들 그건가 봐요. 동아리? 합기도 동아리. 아무래도 학기 초니까 저쪽에도 보면요. 애프터 비트 클럽. 방과후 비트 클럽이래. 사이타마 단스부. 여기 사이타마 대학 특성이 정문으로 이렇게 요 정도 한 10m 되는 도로 길로 양 옆으로 건물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꽤 크다. 여기 보면 여기가 막 교육학부 1, 2동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아무래도 사이타마 대학이 교육학부가 꽤 유명한 대학이래요. 그래요? 대학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녹지가 조금 있는 편인데 그러네. 한국 대학에 비해서는 규모 크기로 봤을 땐 작아. 특히 공립대학인데도 대지는 작은데 건물과 건물 사이가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수업받기가 참 편한 것 같아. 식당이다. 네, 보니까 이 사이타마 대학은 식당이 크게 2개가 있나 봐. 그래서 1식당, 2식당 하는데 여기는 1식당이다. 여기 잠깐 보고 또 가볼까? 지금 점심시간이 이제 막 시작했는데요. 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는 좀 학생들이 다 수업 들어간 후에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얼추 보니까 학생들이 많네. 메뉴가 보통 이렇게요. 이렇게 단빅 메뉴라고 그래야 되나? 라면이라든지 치킨 카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반찬을 골라서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시 반 정도에 와야겠다. 자판기에서 또 이게 대학 오면 또 자판기 한번 써줘야지. 네, 여러분 일본이 참 이게 또 학교라고 해서 밥값도 그렇지만 음료수 값도 뭐 특별히 뭐 싸고 그러지 않습니다. 봐봐 여기 똑같아. 160에. 포카리 하나 먹을까요? 레몬티 먹을래? 저도 레몬티 못 먹죠. 그래? 그러면 요거 마하? 저기 없어요? 녹차? 녹차는 또 없지. 쓸데없는 녹차를 또 먹게 생겼습니다. 우리들이 브이로그.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리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 사이타마 소재 사이타마 대학에 와봤는데요. 여기 대학에 온 김에 대학 진학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런 일본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공통 테스트라는 것을 보고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크게 사립하고 국공립 이렇게 나눠져서 입시를 치릅니다. 국공립을 가기 위해서는 공통 테스트라는 시험을 1차 보고 지망한 대학교의 2차 시험을 보고 또 면접 이렇게 3가지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국공립을 입학할 수가 있고요. 사립은 심플합니다. 입시 제도는 같은데요. 시험이 다 달라요, 학교마다. 시험도 별도로 내고. 네. 과목도 영어, 수학만 잘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잘한다는 게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요. 월등히 잘하면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말씀. 좋은 대학일수록 그렇고요. 또 일본은 지정학교 추천제가 있어요. 그래서 각 고등학교에 사립대학들이 몇 명을 우리 학교로 보내주세요. 지정 추천, 그러니까 우리 학교만 써야 됩니다. 합격한 사람은 절대 다른 학교 안 간다라는 교장 선생님이 보증을 서서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일본 고등학교들은 편차가 이렇게 있잖아. 좋은 고등학교, 안 좋은 고등학교.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안 좋은 고등학교라 그러면 안 되죠. 성적이 높은 고등학교, 성적이 조금 부족한 고등학교. 성적이 꽤 괜찮은 대학들은 아무래도 성적이 좀 괜찮은 고등학교에 지정학교 추천을 많이 다양한 과를 이렇게 보냅니다. 물론 뭐 성적이 좀 부진한 고등학교에서도 많은 대학들이 지정학교 추천제로 원서 같은 게 오거든요. 그래서 뭐 여담이지만 저희 큰아들은 이 지정학교 추천제로 대학을 간 케이스고요. 둘째는 시험을 다 봤죠. 시험을 그냥 국공립 시험이라는 시험은 다 본 케이스입니다. 네. 진학을 했다. 대학 진학에 성공을 했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입학금. 네. 보통 입학금은 국공립, 사립 상관없이 다 내야 되고요. 가격도 거의 비슷합니다. 당연히 내야지. 왜냐? 여러 학교 합격을 했는데 등록하고 튈 수가 있으니까 입학금이라는 다 안 보죠. 이게 한 보통 20만에서 30만 원, 보통 30만 원 내외로 입학금을 냅니다. 다행이라고 그래야 되나? 입학금이 사립이랑 국공립이 차이가 없이 입학금 하나는 똑같더라고요. 근데 좀 학비가 비쌌죠? 예, 학비는 국공립은 두구두구둥 한 55만 원 내외입니다. 550만 원. 1년에. 사립학교는 딴따라단. 예, 한 1년에 160만 원에서 170만 원 전후를 냅니다. 참고로 저희 아들 둘은 둘 다 사립입니다. 사립을 나왔고 사립을 다닙니다. 등골이 힙니다. 그래서 학자금 대출이 필수인 것 같아요. 학자금 대출이 아니었으면 두 아들 힘들죠. 그래서 저희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개인적인 거지만 2년 동안 학비를 대주고요. 2년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금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갚고 있고. 둘째도 똑같이 아마 그런 패턴으로 해줄 예정입니다. 아무튼 등록금이 한국에 비해서 한국은 얼마나 해? 예, 한국은 보통 800만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2배네. 네, 딱 거의 2배. 오늘은 저희가 일본에 와서 14, 15년 전이죠. 이제 큰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또 둘째 아이는 이제 유치원 다닐 때 일본에 와서 본의 아니게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외국인으로서 그동안 생겨났던 에피소드라든지 또 문화적 차이에 있어서 왔던 좀 황당한 일? 뭐 그런 거를 한번 얘기해보는 자리를 가지려고 해요. 네, 저희가 유치원 때부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먼저. 그러니까 큰아들부터. 네, 큰아들이 이제 일본에 와서 일본 학교 들어갔을 때 5학년 2학기. 제일 걱정이 됐던 게 언어였죠. 그쵸. 좀 걱정이 돼서 일본에 오기 전에 한 6개월 동안 또 스파르타식으로 일본어를 가리킨 상태였어요. 그래서 뭐 글자 정도는 읽을 줄 알고 회화는 인사 정도 할 줄 아는 단계였는데 수업은 꿈도 못 꾸죠. 그치. 그래서 또 어떻게 그냥 다닐까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초등학교 학교 측에서도 일본말도 못하는 애가 전학을 온다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준비를 해야 될 게 많았겠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딱 왔는데 나름 또 외국인 아이가 온다고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칠판에다 제가 여기에다가 화면에 사진을 띄워드릴 텐데 사진이 있어? 칠판에다가 안녕하세요인가? 그 한글로 적어놓고 또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인사 정도는 한국말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일본 학교에 처음 딱 왔을 때 환영받는 느낌을 되게 강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나름 학교에서는 많은 배려가 있었네. 그리고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에 보란티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봉사하는 활동. 외국인들이 학교 왔을 때 언어가 부족할 때 그 옆에 붙어서 수업을 도와주는. 의외로 보란티어를 붙여줄까요? 라고 학교 측에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있으면 좋죠 라고 생각했고 우리는 수업 끝나고 방과 후에 뭔가 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뭐 수업을 같이 듣는데요. 책상 옆에 보란티어 선생님이 딱 앉아서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일일이 수업 내용을 설명해주는 그런 생활을 한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매일은 힘들고 일주일에 2-3번을 이렇게 쭉 학생과 같이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케바케겠지만 원하는 만큼 그 보란티어가 계속 있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1년이든 뭐 4, 5년이든. 근데 저희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커서 와서 친구들 교우 관계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아마 금방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년도 그 보란티어가 같이 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자연스럽게 언어 습득하면서 좀 적응은 좀 빨랐었던 것 같아요. 역시 언어는 친구 사귀어서 소통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문제는 둘째였죠. 네, 맞죠. 둘째가 참 힘들었죠. 문제 해결을 하기보다는. 둘째가 한국 나이 그러니까 7살. 그러니까 마지막 유치원 반학기를 남기고 일본에 왔는데 너무 어렸을 때 왔기 때문에 여기가 일본인지 그러니까 외국인지 한국인지 정확하게 구별도 안 됐고 밤마다 집에 언제 가냐고 그랬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 우리 언제 가냐. 이제 몇 밤 잤으니까 집에 가야지. 그리고 아들 유치원이 땡땡 유치원이었는데 한국에서 땡땡 유치원 언제 가? 나 친구들 만나고 싶어 라고 했는데 그 말이 굉장히 가슴이 그때는 너무 막 아리더라고요. 미안하고. 아무래도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유치원에서 얼마나 혼자 멍했을까. 네. 그거 우리가 만약에 언어를 전혀 못해 프랑스어를 근데 프랑스어도 못하는데 그 교실에 집어넣은 거야. 수업을 그치. 들으라고. 얼마나 답답하겠어. 아침 9시부터 오후 2, 3시까지 생각해보니까 그 시간 동안 화장실을 못 갔다며. 예,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을 간다는 말을 못하니까는 꾹꾹 참았다가 집에 와서 너무 이게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말을 못하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말을 못 해갖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여기 눈 주위가 아주 빨개 갖고 이렇게 터가지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때 좀 고민을 했지. 그 고민을. 그치. 뭐 1년 더 유치원에 보냈어야 되나?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나 외국에 나와서 유치원 때나 언어가 안 되면 한 학년을 더 다니게 하는 부모님들이 뭐 그런 선택을 한 하는 경우가 학년, 있거든요. 1년 뭐 그런 식으로 연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도 유치원을 1년을 더 보내야 될까 고민을 하려던 찰나에 저희가 정말 한국 태권도 도장에 이렇게 감사하는 날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신의 한 수였죠. 뭐죠? 예, 태권도 학원에서 뭐 이것저것 다 가르쳐 주잖아요. 뭐 축구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뭐 이거 놀이 팽이놀이도 하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태권도는 태권도만 배웠지만 저희 아이들 태권도 다닐 때는 월화수목금해서 태권도만 하는 게 아니라 줄넘기도 하고 뭐 축구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가 그때 한국의 태권도장에서 줄넘기를 한 200~300개 그냥 가볍게 할 때였어요. 오, 그 녀석이 그랬어? 보통 저희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요. 태권도장에 다니는 애들이 그냥 심심풀이로 200~300개 금방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본 유치원에서 체육 시간에 줄넘기를 하는 수업이었는데 이제 여자애들은 이제 첫 줄넘기니까 막 3개, 4개 하고 남자애들은 많이 하는 애들이 막 30개, 막 40개 해서 막 와! 막 이럴 때인데 이제 저희 아들이 줄넘기는 이제 가볍게 200개를 넘게 하니까 뭐 새침대기야 막 친구들이 이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와. 그래서 오후에 선생님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유치원 선생님께서. 아이가 학교에서,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 지금 적응도 하기 힘들어 하는데 유치원 끝나고 방과 수업에 체육 활동이 하는 게 또 있나 봐요. 일주일에 2번. 이제 거기에 참여시키는 게 어떻겠냐. 그걸로 이제 유치원 생활이 어느 정도 많이 적응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인 게 유치원은 일본어 수업이 없대요. 글자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르친다고 유치원은 절대 일본어 수업을 안 하고 다른 놀이 같은 거 노는 위주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유치원 때부터 막 쓰고 읽고 하는 만약에 수업이 있었더라 그러면 수업 따라가기도 힘들었을 거고 적응하기도 아마 힘들었었을 것 같아요. 적응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일본어 수업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노는 거로 이제 약간의 즐거움을 찾은 거야. 그래서 제 나이에 초등학교 입학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 보란티어 제도. 저희 아이는 이제 수업을 들어야 하니까. 네,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때까지 커뮤니가 안 됐어요. 친구들과. 저희 아이는 좀 오래 보란티어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한 2년? 정말 그게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확실히 아이가 어릴수록 언어의 습득력이라고 할까? 그런 흡수력이 엄청 빨라갖고 금방 주주주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그 일본어 발음이 제일 네이티브하고 좋은 게 저희 둘째죠. 예, 다음은 큰애지, 큰애 초등학교 다닐 때. 예, 큰아이한테 있었던 에피소드인데요.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학부모 상담 좀 하자고. 불려간 거죠. 아, 이놈이 그래서 누굴 때리기라도 했나. 사고를 아니면 쳐서 불려가는 거 있잖아요. 큰아들이. 맞기라도 했나. 선생님이 이제 저를 딱 교실에 부르자마자 여기가 아들의 책상입니다. 일단 앉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딱 앉았죠. 근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이가 책가방을 왜 여기다 안 놓고 그냥 막 방치해? 그러니까 책가방을 한 곳에 이렇게 쫙 일렬적으로 걸어놨어야 됐나 봐요. 근데 저희 아들이 한국에서는 이렇게 가방 걸상 뒤에다도 걸어놓고 바닥에다 놓고 그랬는데 이 버릇을 이제 초창기에 못 고쳤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른쪽에 걸어라 그랬는데도 막 책상 뒤에 걸거나 이제 가끔 바닥에 놓거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세 번 얘기하니까 이제 고쳐지지가 않으니까 저를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네 이렇게 듣고 나왔는데 나오면서 생각해보니까 이런 걸로 학교에 불려가야 되나?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또 아들한테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혼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둘이서 이렇게 눈 마주치고 야 이런 걸로도 부른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아들도 그러게 말이야 엄마 앞으로 놀아는데 좀 제대로 나 엄마 이런 걸로 학교 불러다니는 거. 아무래도 일본은 공동생활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일단 획일적인 누구 하나 좀 삐쭉 튀어나오는 거를 되게 싫어했었다고 그 첫 인상을 받았습니다. 교육 쪽에서. 예, 그래서 어려서부터 받는 교육이 공동 단체 생활의 그 룰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벗어나는 게 있었을 때는 또 선생님께 보고해라 라는 게 있는데 보고하느라니까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죠. 네, 우리 아들 갑자기 이것도 큰 아들이에요. 또 불려갔냐? 전화로 왔나? 불려간 건 아니고요. 큰아들이 이제 씩씩거리면서 집에 왔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때 이제 교복을 입잖아요. 근데 교복에 이렇게 명찰을 달거든요. 근데 아들이 또 명찰을 깜빡했나 봐요. 근데 동급생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들이 명찰을 안 다른 거야. 그래서 선생님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고자질?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자질인 거죠. 아주 친한 친구는 아닌데 이제 그래도 말 몇 번 섞은 이제 동급생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때까지도 이제 한국에 정서가 이제 많이 있던 상태라 이제 고자질 당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은 거예요. 배신당한 거지.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교무실에 불려가서 누구누구 군한테 보고가 들어왔다. 근데 선생님도 사람 사는데 다 똑같다고 아이 자식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이렇게 학교에 보고를 하나 싶어서 앞으로 잘 살고 다녀 알았지? 이렇게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문화를 이해를 하니까 지금은 이제 옛날에 그랬었다 하는데 이런 문화적인 거에서 오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좀 간간히 있었답니다. 네, 그리고 또 큰아들. 큰아들이에요? 근데 이번엔 언젠가요? 네, 고등학교 때 또 불려갔지? 이거는 에피소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좀 아찔하고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막 들었지. 그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아이가 다쳤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폭행을 당했다고 학교에서 구타당했다고. 예, 그때 굉장히 놀랐죠. 야, 이거 일진한테 당한 건가? 저희 아이가 고2였는데 고3 상급생한테 이제 얼굴을 구타당해서 이 코뼈가 금이 간 상태로 얼굴이 이렇게 그러니까 코가 다쳤으니까 얼굴이 퉁퉁 붓고 이런 상태에서 만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일본에 선배 교실 들어갈 때 오자마시마스 그러니까 실례합니다. 들어가고 나올 때도 실례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저희 아들이 그때 인사를 안 하고 들어갔나 봐요. 선배 교실에. 그때 하필이면 그 교실이 야구부가 있는 운동부반이었더라고요. 들어가서 뭐 볼일 보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선배 하나가 이렇게 오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사를 왜 안 했냐고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저희 아들이 이제 좀 머뭇머뭇 거렸나 봐요. 근데 그때 이 손으로 이거를 때린 건 아니고요. 손으로 얼굴을 탁 가격을 했는데
피가 쫙 나온 거야. 쫙 나는데 그 선배도 그럴 쯔머리는 아니었는데 피가 나니까 너무 놀랬던 거예요. 너무 놀랬는데 저희 아들은 피가 나는 걸 딱 느끼는 순간 그래, 선생님 올 때까지 버티자. 내가 이대로 가면은 이 사건이 묻힐 테고 내가 복수할 방법은 버티자. 선배가 이제 피는 나는데 아들이 피도 안 닦고 가만히 있으니까는 이제 막 당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교실에 왔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저를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들 입장으로는 그렇잖아요. 이거 당장 찾아서 학교를 띄워볼 정도로지만 또 외국인으로서 또 뭔가 보이지 않은 또 차별도 있을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참 어딘가 상담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게 난 그때 처음으로 이게 혹시 이 일로 인해서 학교 3년 동안 이지매 같은 그런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막 나갈 수도 없고 여러 가지가 복잡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얘기한 대로 그런 걱정도 있는 반면 아이가 다쳤으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이걸 뒤집어 엎어버려? 막 이런 거 두 개가 막 짬뽕되는 순간에 저희 큰아들이 본인이 다녀야 될 학교잖아요. 쭉. 우리야 한번 질르면 그만이겠지만 아이는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일 크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들도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계기가 그 때린 가격한 그 선배가 야구부 주장인데 이게 피 날 줄 모르고 때렸는데 피가 난 거잖아요. 그 자신도 되게 놀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굉장히 잘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유도 사다 주고 괜찮냐? 만날 때마다 일부러 이러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선배가 일주일 동안 정학을 당했었어요. 이 일로. 정학 당하고 저희는 학교 측에서 다 치료를 해줬죠. 사과받고 그 학생 부모한테도 친필. 학생 부모가 친필로 이렇게 막 이렇게 붓글씨 같은 걸로 사과문을 너무 어려워서 읽지도 못하는 막 붓글씨로 막 이렇게 세로로 막 이렇게 적어주시고 학교 측에서 또 뇌진탕도 나중에 부작용으로 생길 수 있으니까 코부터 뇌진탕 검사 치료까지 완벽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나마 크게 다치지 않은 결과가 나왔고 한편 좀 안심이 됐고 근데 아들은 그 뒤로 그 선배가 1년 동안 이렇게 잘 이렇게 케어를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로 좀 뭐랄까 인연이 닿아서 잘 지냈다고 합니다. 이게 위안을 삼아야 될 거라면 그게 위안거리가 되네요. 충격적이었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웃을 수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 그리고 큰아들이 참 말이 많았네. 말썽도 많고 다리도 부러졌었어요. 아들 키우다 보면 팔다리 부러지는 일쯤이야 비일비재하니까. 근데 배고프다. 지금 점심시간 끝나겠는데? 물론 점심 먹고 또 점심 먹다가 또 떠오르는 얘기가 있으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그럼 빨리 가자. 2시까지인데 먹을 수 있을까? 그러게. 시스템이 뭘까요? 우리 일단은 단빙이 있는데 단빙 먹을래요? 저는 반찬 이것저것 꺼내서 먹고 싶은데. 그래? 여러분 가격대가 보통 77엔에서 생선, 고기 이런 건 253엔, 밥은 330엔에서 제일 비싼 게 528엔입니다. 뭔가요? 라멘. 탄탄면. 나는 그릴 치킨.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 봐요. 트레이 시스템. 저는 콩 하나 먹겠습니다. 타마고 하나 먹고 호렌솔, 브로콜리, 오크라. 네, 지금 시간이 지나갖고 면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카레도 됩니다. 면하고 그냥 이걸로 계산하러 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반찬을 골라와서 여기에서 계산을 따로 하는 것 같아요. 오빠는 라면 대짜, 저는 반찬 5개 다 해서 カードで お願いします。 그래도 아까 학교도 싸지 않다고 했는데 밥은 싸네. 그치. 밥값은 싸야지. 간발에 딱 봐도 구내식당, 학교 식당 같죠? 여기까 여기? 살짝 보여드려야죠. 저는 요 토우랑 반숙계란 그리고 그러니까 토시죠. 또 브로콜리, 시금치. 오빠는 탄탄면. 그래도 확실하게 나오네. 탄탄면이 아니라
안 매워 보이는 라면 오모리 시켰습니다. 원래는 치킨 그릴 먹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문을 닫았고요. 나 빨리 먹고 나가겠습니다. 여기가 2시까지라서요. 먹는 것도 2시인가? 몰라. 예, 아무튼 먹고 나가겠습니다. 네, 저희들 지금 점심 먹고 나왔고요. 근데 오빠 배는 불러? 아니, 안 불러. 학교밥은 뭔가 이렇게 배고파. 뭔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뭔가 배고파. 부족함? 군대랑 학교밥은 먹어도 배고픈 것 같아요. 예, 오늘 뭐 날씨도 좋아서 이렇게 사이타마 근교에 있는 사이타마 대학에 왔는데요. 저희가 두 아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사회인까지 이렇게 같이 살아가면서 공유할 수 있는 여러 내용 중에 극히 일부만 오늘 정보라기보다는 살면서 뭐 있었던 좀 에피소드 위주로 한번 얘기를 꺼내봤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진학 및 각종 비용, 등록금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논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준비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바로 갈까요? 아, 그건 무리. 우리도 나름 또 조사를 해야 되니까. 네, 아무래도 저희 주관적인 내용과 또 객관적인 자료가 또 필요한 거니까 차차 이번 영상이 꽤 반응이 좋다면 합니다. 반응이 별로라면 그냥 없었던 걸로 하고요. 아무튼 학생들이 지금 한 교시 끝나고 다른 교실로 교실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이 좋은 날에 젊음의 뭐라고 하냐 혈기를 느낄 수 있는 이렇게 사이타마 대학에서 라이브로 이상 리포트 우리 둘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배를 좀 더 채워야 될 것 같아. 배고파. 뭔가 탈이 나. 그지? 우리 버거킹 갈까?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